안녕하세요. 원샷 원케일 전산회계입니다. 전산회계 2급 및 FAT 2급 기본 강좌 1강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란입니다.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합니다. 요 개념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런갑다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데요. 회계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회계 경제 실체의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데요. 회계를 하는 목적 자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다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이것이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정보 이용자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보 이용자는 크게 경영자, 사장님 말씀이죠. 투자자, 외부로부터 우리 회사에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 채권자, 돈 빌려올 때, 그리고 직원, 종업원, 정부기관, 소비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해둔 것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됩니다. 보기 4개 중에서 회계 정보 이용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면 맞출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경영 활동은 회계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또는 처음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정보를 경영자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업이 잘 됐다, 올해는 사업이 안 됐다,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 수익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과 달성했어요. 3억.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을 했구나. 내년에 좀 더 분발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자, 투자자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겠습니다. 투자여 받을 수 있는 배당금 및 주식의 가격 상승 등 투자 결정 요인을 예측할 때 이 투자자가 필요로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계속 5년 전에 생겼는데 계속 5년 동안 적자를 봐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고 투자자는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회사가 점점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은 사업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회계 정보를 투자자가 이용을 해서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란 말은 우리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이때 채권자가 너희 회사 지금 뭐 만드는 회사이며 지금 경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회계 정보 보여달라 보여줍니다. 그때 이자와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계속 이익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리고 신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 회수도 확실하게 되겠고
그리고 빌려줬던 돈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아, 빌려줘야지. 이럴 때 채권자가 판단하게 되고요. 종업원입니다. 즉은 기업의 장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판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가 점점 이렇게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앞으로 망하지 않겠구나. 미래성이 있겠구나. 점점 좋아지구나. 계속 다녀야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제품의 사후 서비스 수준 등을 판단할 때 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는데요.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이 있다라는 거. 경영자가 어떤 회계정보를 보느냐 하면 회계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위하여 또는 목표 달성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회계의 분류입니다. 회계의 분류.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FAT 2급은 재무회계만을 주로 다룹니다. 관리회계나 세무회계는 FAT 2급, 전산회계 2급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먼저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 즉 누구가 될까요? 투자자, 채권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 즉 사장님 아니면 직원,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투자 의사결정에 주로 이용이 되고요. 그렇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다 보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나 채권자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하겠단 말입니다.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을 하게 되고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이 잘 안 됐구나.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을 활성화시켜야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며, 그리고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요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적인 범위를 회계연도라 그럽니다. 회계연도는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기간으로 합니다. 단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FAT와 전산회계 2급에서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회사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를 1년을 1회계연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고, 그리고 이 기간이 1년의 기간이 달라지게 되면은 결산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3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1회계 연도로 하겠다.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왜? 1년이 초과되었잖아요.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안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회계 기간,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 기간, 1년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작기는 작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1년이 넘지 않아서 가능합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게 있고요.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별이 5개짜리입니다.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사건 또는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사건은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는 예시입니다. 계약하다. 우리 계약을 하게 되면 약속만 한 거지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물건을 주거나 받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회계상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주문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을 했다고 해서 주문을 하고 돈을 줬으면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주문만 했더라면 자산이나 부채, 자본 증가와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비용 수익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는 것도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고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원을 내가 오늘 채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급여를 주게 되겠죠. 급여 줄 때는 급여 예를 들어서 200만원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때는 급여 줄 때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되지만 채용을 했다고 했어 그 순간에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물건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리고 비용이나 수익이 돈이 들거나 돈을 받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되면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고 언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급여 줄 때 그때 발생하겠죠. 이거 자, 회계상의 거래는 아주 중요하며 필기시험으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별 5개짜리입니다. 자, 거래 판료소네요. 자, 거래 판료소 하기 전에 앞으로 회계를 하게 되면 분계를 하게 됩니다. 자, 분계를 하게 되는데 왼쪽을 차변이라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적을 때 예를 들어서 현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현금을 차변에 적는 것과 대변에 적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자리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산의 자리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차변입니다. 빨간색으로 적어두었죠. 그리고 부채와 자본자리는 어디입니까? 대변입니다. 자, 요거 T자 계정이라 그러는데요. 절반을 이렇게 쭉 나누어서 됩니다. 다음 자산자리는 차변, 부채자리는 대변, 자본자리도 대변입니다. 자, 자산이 반대에 적히게 되면 자산자리는 차변인데 반대편에 적히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자기 자리에 적히면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자리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차변. 그래서 차변에 자산이 적히면 자산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자리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대변. 그래서 부채와 자본 계정 과목이 대변에 적히면 부채가 증가되고 자본이 증가됩니다. 그런 반면에 자산자리는 차변인데 이렇게 대변에 적히면 반대편에 적히면 감소가 됩니다. 다음 부채자리는 대변입니다. 그런데 부채 계정 과목이 차변에 적히면 부채가 줄어드는 겁니다. 감소. 자본자리는 대변입니다. 대변에 적히면 자본이 증가되는 건데 이렇게 차변에 적히면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또 우리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자산이 장부를 적는데 자산이 계속 차변에 적히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딱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산이 계속 차변에 적힌단 말은 자산이 증가된단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을 확률이 많단 말이죠. 반대입니다. 자, 우리 회사 장부를 적는데
장부에 부채가 대변에 계속 적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적히고. 이런 회사는 어떻습니까? 부채가 계속 적힌단 말은 부채가 증가가 된단 말이죠.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힘들어질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돈익계산서에서는요.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인데요. 비용은 돈 주는 거, 수익은 돈 받는 거.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이렇게 증가와 감소로 쓰는데요. 이게 돈익계산서에는 비용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용의 발생, 만약에 돈익계산서에 대변의 비용이 적히면 비용의 소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처음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요거 계속 외우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익혀가신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변의 수익자리인데요. 수익 계정 과목이 대변에 적히면 수익이 발생된 거고요. 차변에 적히면 수익이 소멸된 겁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선생님, 왜요? 자산은 무엇이고, 부채는 무엇이고, 자본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 겁니다. 내가 돈은 1억이 있어요. 지금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화장품 가게를 하는데 돈은 1억 5천이 필요합니다. 1.5억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나는 사업할 수가 없겠죠. 왜? 사업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1억 5천인데 가진 돈이 1억밖에 없으니까 사업을 하려면 5천만원 빌려오면 되겠죠. 자, 여기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 내가 5천만원 빌려오잖아요. 요게 부채가 됩니다. 그리고 내는 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1억 있다 그랬죠. 1억. 요것이 자본이 됩니다. 내가 가진 돈 자본이 되고요. 그리고 5천만원 빌렸잖아요. 이게 부채가 되고요. 자산은 이거 두 개 더한 것입니다. 그럼 내 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1.5억. 이것이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의 개념 한번 볼까요? 비용, 직원 월급 줘야 되겠죠. 급여. 이때 뭐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상품을 팔고 나면 돈이 남겠죠. 남은 돈이 뭐 수익의 발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네요. 재무상태표는 핵심적인 말이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되고 돈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돈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는 일정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여기에 빨갛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거 무조건 익히셔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글자도 적힌 것들이 있어요. 원샷온킬 추천 예상문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면 전체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빨갛게 된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며 모르셔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내용을 지금 당장 다 외우란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익혀가다가 나중에 연습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복습도 한번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튼 체크하셔서 익혀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강좌를 마치게 되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다 알게 됩니다. 왜? 반복 학습을 하거든요. 자, 다음 회계 기본 요소입니다. 재무상태표와 돈익계산서가 있었죠. 재무상태표에 차변에는 자산이 나타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었습니다. 돈익계산서는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 있었습니다. 자, 자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래 기업이 활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즉 내게 자산입니다. 다음 부채, 빚이죠. 미래의 현금 또는 경제적 자원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채무, 빚이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채는 내가 남에게 갚아줘야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기업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 또는 지분,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돈. 그래서 이 자본의 다른 이름을 순자산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 자산은 부채 금액과 자본 금액이 더해진 건데요. 이 중에서 순수한 자산이 자본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익,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을 수익이라며, 비용,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 가장 대표적인 게 급여 주는 거겠죠. 전기료 주는 거겠죠. 수익, 상품 팔아서 돈 남는 거죠. 이런 것이 됩니다. 다음, 계정 과목별 분류를 제가 해뒀습니다. 자산 계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채 계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본 계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회계 처음 하시는 분이 이거 보시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고요. 이런 게 있는갑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계정 과목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계정 과목은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외우시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회계를 하다 보면 계정 과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계정 과목이 무엇입니까? 저보고 물어보면 회계 처음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면 회계나라 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미국에 가면 영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어를 알아야지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회계나라에 오신 겁니다. 회계나라에 오셨으니까 회계나라 말을 아셔야 되겠죠. 바로 이 계정 과목이 그 회계나라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회계나라 단어가 계정 과목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계정 과목들은 잠시 뒤에 하나씩 우리가 익힐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산의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매매증권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 부채는 외상매입금, 직업보험, 미직업금, 예수금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이네요. 수익에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용은 급여, 그리고 임금, 상여금, 작급, 퇴직급여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 중에 적어 놓은 것 중에 판이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판. 여기에 보면 급여에 판이라고 있죠. 판이고, 그리고 여기에 임금 하면서 제라고 된 게 있습니다. 제라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이라 적힌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나중에 입력할 때 8로 출발되는 거 입력하는 거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판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로 된 것은 공장에서 쓰는 겁니다. 제조 경비고 이는 500번대 계정 과목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에 다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수료 공장하고 같이 쓰는 거, 복리후생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여기 있네요. 자, 요 복리후생비가 있는데요. 자, 사무실 직원한테 들어갈 때는 811번, 800번대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입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장 직원도 있죠. 우리 공장 직원에 입력할 때는 500번대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무실인지 공장인지에 따라서 제조 원가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가 구분되는데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전산회계 2급, FAT 2급, FAT 1급까지죠. 요거 어쨌든 우리 이번 강좌에서는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서는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만 나옵니다. 제조경비, 쟤는 하위의 대상에서 제외고요. 이 제조경비는 전산회계 1급 이상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 그런갑다 해주시면 돼요.
다음입니다. 거래의 이중성이네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상품 100만원짜리를 현금을 주고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은 상품 100만원, 대변은 현금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차변에 상품 100만원이 나오면 대변에도 반드시 무엇이 100만원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상품 그리고 현금, 차변, 대변 이 분개하는 것은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보실 때 차변과 대변이 있었잖아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차변에 뭐가 발생이 되면은 반드시 대변에도 똑같은 금액의 뭐가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 다음 대차 평균이지 않습니까? 대변 차변의 평균의 원리입니다. 복식부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에서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일치하여 자기 검증의 기능을 갖는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었던 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본전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1억. 얼마 빌렸다 했습니까? 5천. 그리고 내 자산은 총 얼마가 된다 그랬습니까? 1억 5천이라 그랬습니다. 차변에 있는 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1억 5천. 대변에 있는 금액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억 5천. 이렇게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을 합하면 항상 같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착각이 있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이란 말과 대차 평균의 원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거를 동일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래의 이중성은 보십시오.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대변에도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며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 돈 합계와 대변 돈 합계가 돈이 같다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고요. 거래의 이중성은 차변에 뭐가 생겼습니다. 그럼 대변에도 뭐가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이렇게 여러 개도 됩니다. 차변에 여러 개 생겼습니다. 반드시 대변에도 이렇게 무엇이 생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말이 됩니다. 거래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교환거래, 혼합거래, 손익거래가 있는데요.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변동이 있는 거래입니다. 즉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이었습니다. 자본이 있는데 교환거래는 분개를 했을 때 차변과 대변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계정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는 거래가 교환거래가 됩니다.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는 수익과 비용 중 하나와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는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개를 했는데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이자 수익. 참고로 현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과목이고요. 이자 수익은 수익입니다. 수익이라서 대변. 이렇게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래가 손익거래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혼합거래네요. 그리고 혼합거래. 혼합거래는 하나의 거래에서 교환거래, 손익거래가 혼합되어 있는 거래. 어떤 거래냐면 차변에 현금이 나오고 대변에 대변에 이자 수익도 나오고 그리고 또 차변에 보통 예금도 나오고 이렇게 계정과목이 혼합거래와 손익거래가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손익거래는 계정과목이 두 개입니다. 두 개면서 한 개는 재무상태표, 한 개는 손익계산서 나오게 되고요. 혼합거래는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이렇게 계정과목이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이면서 한 개는 재무상태표, 또 한 개는 손익계산서, 또 한 개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돈익거래는 붕괴를 했을 때 계정과목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이면서 뭐 한 개는 자산부채 자본, 한 개는 돈익계산서 계정과목. 하지만 혼합거래는 계정과목이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이면서 한 개는 뭐 재무상태표, 나머지는 돈익계산서 이렇게 되는 거, 그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돈익거래와 혼합거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계정과목이 어떻게 된다? 돈익거래는 2개, 혼합거래는 3개 이상입니다.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익거래나 혼합거래는 자산부채 자본계정 1개와 그리고 1개 또는 2개,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 1개 또는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 다음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거래를 식별, 방금처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상품을 100만원짜리를 팔고 현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게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됩니다. 이 분개를 하는 게 사실은 FAT 2급, 전산회계 2급 시험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정과목이라든지 이런 거 막 공부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개를 하고 이 분개를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을 전기랍니다. 분개된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데 그것을 옮겨 적는 것을 전기. 자,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분개장의 내용을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분개만 해놓으면 전기는 총계정원장으로 옮겨주는 작업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순서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수정하기 전에 시산표를 작성하는데요. 시산표에 대해서는 뒤에 놓으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기말 수정 분개를 하고요. 그리고 기말 수정 분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정 후가 되겠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집합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고 자산 계정 마감하고 부채 계정, 자본 계정을 순서대로 마감한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거 사실은 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론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출제 빈도수가 별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뭐 분개, 다음이 총계정원장, 다음이 기말수정 분개,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는 거, 이 한 5가지 정도,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산표네요. 시산표 또는 합계 자력 시산표의 작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시산표라는 거 있죠.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라고 나왔습니다. 이 시산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보는 겁니다. 자, 시산표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 분개와 전기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산표를 왜 작성하는가 하면 내가 장부를 이렇게 분개를 해가지고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맞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시산표 또는 우리 실무에 드는 합계 자력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산표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게 입력했을 경우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차변돈을 합계와 대변돈의 합계가 요게 다른 것만 찾을 수 있고 나머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계정과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계정과목 이런 거 찾아주면 사람이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컴퓨터가 다 지가 찾아서 다 해주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산표에 대한 내용 알아주시고요. 자, 시험에는 주로 보기 4개 중에서 찾을 수 없는 오류를 물어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을 수 없는 오류. 첫 번째, 계정과목을 잘못 입력한 오류.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에 돈은 맞는데 계정과목이 틀렸어요. 차변 계정과목이나 대변 계정과목이 틀렸습니다.
이런 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돈은 맞잖아요. 돈이 다른 것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변과 대변 같은 금액으로 잘못 입력한 오류. 계정과 복은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상품 100만원짜리를 팔고 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붕괴를 했는데 상품 90만원 그리고 현금 90만원 뭐 다 맞습니다. 뭐만 틀렸습니까? 돈이 틀렸습니다. 근데 돈이 우연찮게 똑같이 90만원으로 틀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돈이 같게 틀린 것은 찾을 수 없다. 이 말이 됩니다. 세 번째, 차변과 대변의 자리를 바꾸어서 입력한 오류. 그러니까 다 맞았습니다. 자, 방금처럼 상품 100만원짜리 팔고 현금으로 1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차변에 상품을 적었어야 되는데 대변에 상품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을 적어야 되는데 차변에 현금 100만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바꾸어서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차변 금액 100만원, 대변 금액 100만원 돈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같은 것은 찾으실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요거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알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재무제표의 구성, 이것도 간혹 나오게 됩니다. 자, 재무제표의 구성이 있는데요.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하다 보면 반가운 것들이 나옵니다. 왜? 했던 게 반복되는 것도 많거든요.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던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이렇게 있고요. 그거 말고도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를 재무제표라 그럽니다. 자, 이 5가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시험에 출제된다는 얘기죠. 되고, 자, 이거 2개는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틀리시는 분이 없습니다. 자, 이거 3개를 못 찾으시는 분이 많아요. 자, 기억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하시는 분은 회사의 돈을 다루죠. 그래서 회계하시는 분은 주변에 항상 현금이 흘러다녀요. 왜? 회계를 하니까 돈 주고받고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저는 재무제표 5가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왜? 회계를 하니까. 자, 한번 봅니다. 주석, 자본, 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이렇게 내 주변에는 현금이 흘러다닌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거 2개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재무제표 5가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주변에 무엇이 흘러다닌다?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변에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석,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면 보기 4개 중에서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이것들 중에 틀린 것을 하나 섞어 놓습니다. 찾아내실 수 있는 능력 있으면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네요. 재무상태표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 그리고 재무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무엇을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포인트가 됩니다. 포인트가 되고, 자, 요것들은 잘은 안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 변동표 말 그대로죠. 뭐가 변동되는 표겠습니까? 자본이죠. 회계기간에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보고서 표가 자본 변동표 말 그대로입니다. 현금 흐름표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금의 유입 들어오는 것과 유출 나가는 거 나타내는 보고서 표가 되겠죠. 이렇게 말 그대로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주석이네요. 주석. 자, 주석은 우리 책에 어떤 정도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비고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의 계정과 목중 중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속 명세서. 그러니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딱 있다면 이 중에 중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별표를 해서 주 이렇게 하잖아요. 주 1. 밑에 주 1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죠? 이거
주석이라 그럽니다. 책에도 왜 각주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회계터 그게 주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